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862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862일 차고요. 오늘은 성공은 당신 것, 성공은 우리 것. 38페이지예요. 밑에서 네 번째 줄 차례예요. 네. 무술과 마찬가지로 성공은 힘이 들지 않는 일입니다. 우아한 일입니다. 수월한 일입니다. 균형을 잡는 일입니다. 정밀한 일입니다. 초점을 맞추는 일입니다. 전곡과 핵심을 찌르는 일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혼돈하지 않는 일입니다. 성공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정말로 성공했는지 알아내는 비결 하나는 환희가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환희는 뭐야? 내적으로, 내면에서의 기쁨, 환희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내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냥 밖에서의 단순한 즐거움이냐, 그걸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써 있지만은 성공은 힘이 들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힘을 빼면 돼. 내 생각을 빼면 돼. 그러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요새 좀 이제 사업을 한다고는 했지만 그냥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뭔가 이제 20에 이제 초라함도 해결이 조금 어느 정도 보고 있고, 그래서 마음을 다 보진 않지만 이 정도 마음을 조금 청소하고 나서는 사업적으로 내년을 준비해서 올해 이제 연말에 이제 계속 청소해야 될 것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샥 완전 에너지를 샥 사업적으로 쓰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할까? 어떤 것으로 동기부여를 받을까? 제가 인제 이걸 인제 공부하고 있는 중에 이제 역시나 하면서 인제 들어오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동안에 너무 힘들게 애쓰면서 했었던 것들이 있는데, 진짜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편안하면 진짜 힘이 들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또 어제도 누군가 인제 미팅을 하는데 뭐라 얘기를 하시는데, 아 맞아. 기본에 충실하는 것도 인제 알고는 있었지만 좀 더 한 번 더 각성하는 시간이 됐고, 아 이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거를 이거를 옛날에는 들고 다니면서 했었는데, 아 이게 이렇게 좀 분산되면서 뭔가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을 제가 이제 어제도 되게 많이 이렇게 알면서 이제 다시 뭔가 세상에 나갈 이제 장착을 이제 막 더 이제 하는 거예요. 엄청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성공은 힘이 들지 않는데 내 생각 때문에, 내 두려움 때문에 힘이 들게 했었고, 그래서 아침에도 뭐가 걸리는 생각들은 놓아버림에 그냥 놓아버린 방에 올리고 제 마음을 보는 거예요. 제가 흔들리나 흔들리지 않나? 내 마음,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의 에너지, 나의 의식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자꾸 이 주의라는 게 뻗치는 게 있죠. 주의가 뭐예요? 에너지가 어디로 뻗치느냐는 거예요. 주의, 뻗친다. 어떻게? 에너지가. 에너지가 뻗치는데 주의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이 어디로 뻗치느냐는 거야. 저도 뭐 사건 사고가 막 있어서 뭐 합의해야 되는 것도 나오고 뭐 막 이런 일들이 옆에서도 막 대신 합의해야 되는 사건들이 막 생기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그게 또 편안하게 했는데 이게 또 막 일그러지고 어떤 저의 또 미숙함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뭔가 막 이러면서 또 더 일이 커지고 막 복잡한 일들이 저도 생기거든요. 아침에 보니까 그게 제일 불편함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에너지에서. 그래서 그거 인제 놓아 버린 방에 놓아 놓고 제 인제 에너지를 평정을 심을 자꾸 인제 보는 거죠. 회피해서 안 보는 게 아니라, 회피해서 안 보는 거는 있는 거잖아요, 불편함이. 그게 아니라 내가 자꾸 나를 각성할 수 있는 거. 그 내 마음의 움직임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거는 내 생각, 내 신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자꾸 내가 이제 평정심,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한 거고, 평정하지 않은 내 마음 상태는 놓아 버린 방에 계속 놓아 버리면서 중도를 갈 수 있도록 이제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우아한 일입니다. 그리고 수월한 일입니다. 균형을 잡는 일입니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균형을 내가 자꾸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의
균형을 잡아야 되고 내가 내 마음의 균형을 잡아야지 남편이 잡아주고 애들이 잡아주고 어떤 일들이 막 생겨요. 아이들 때문에 뭐 무슨 이 사건 생겨요. 하지만 내 마음이 어떠냐는 거죠. 그것을 보고 내가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느냐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나보다 저 외부에 있는 것이라고 막 그러죠. 그래서 아직도 마음이 흔들거린다. 내가 흔들거리고 있어요. 내가 나무인데 흔들거리고 있어. 흔들거려. 그럼 어떨까요? 내 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더 흔들린다는 거죠. 내 마음을 이렇게 내 마음의 균형을 잡는 거. 흔들림 없이. 그게 200의 내가 내면의 나의 에너지를 직시해서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250의 중립, 흔들림이 없는 상태로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지 막 올라와요. 미운 마음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려놓고 '그래.' 이게 그 흔들리는 에너지가 주위가 뻗치는 게 글로 가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90% 98%는 그게 주위가 간다는 거죠. 가요. 흔들리고 있는 그 불안감이 주변에 파장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흔들리고 있는데 뭐. 근데 나는 흔들리고 있는지 몰라. 내가 원래 흔들렸으니까. 나는 모르는 거야. 왜 내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뭐야 저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죠. 맞지 않아요? 내가 흔들고 있어요. 그럼 저 사람들이 흔들고 있는 거야. 내가 흔들리고 있는지 모른다니까. 내가 흔들림이 있는지를. 균형 잡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나를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균형 잡고 있나? 내가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나를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 마음, 내 에너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어떠하냐는 거죠, 내 마음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은 이제 의식 공부하면서 인제 많이 만들어 놨죠. 많이 만들어 놨고 그래서 전국과 핵심도 찌르는 것이고 원인을 핵심적인 거를 찌르는 일이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혼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원인과 결과를 혼돈하지 않게끔 한 게 인제 의식 수업에서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원인은 내 안에서의 근본적인 신념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 신념을 찾다 보면 신념도 왜 왔는지까지도 보게 될 것이고 계속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원인이 그 안에 내면에 있는데 내 안의 사건에 거기서 봐야 되는데 원인이 아니라 결과 밖에서 보이는 일들의 결과를 보고 그냥 그냥 일어나는 일이죠. 결과인가요? 과정 중이죠. 그러니까 과정 중인데 흔들리고 있으면서 저 사람들이 내가 흔들리고 있는 그 과정 중에서 저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고 내 마음을 계속 그냥 막 흔들고 있는 거야, 어린아이의 그 마음이. 어릴 적의 그 마음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제 원인과 결과를 혼돈하지 말라고 하는데 원인과 과정이 자꾸 과정에서 막 그냥 안 좋은 에너지로 막 뿜어대면 그게 내 파장이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미 성공을 경험했는 사람이 지금도 새롭게 해야 되느냐. 이미 이루어졌지만 새롭게 다시 새로운 게 아니라 다시 또 성장하기 위해서 하느냐.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가야 되느냐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했다가 이렇게 뭔가 다시 일으켜야 되는 거와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뭔가 이 마음을 보고 뛰어넘어서 보고 있는 분의 이야기 내 마음에서 아주 마음에 푹 빠져 있어요. 그래서 혼돈스러워. 근데 마음을 보고 있는 분의 이야기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거기를 따라가다 보면 내 마음도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공에 힘이 들지 않다는데 한이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면 내 마음에 내가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거기서 얘가 왜 이러는지 안다면 그 환희가 일어나고 자꾸 그죠? 그래서 근본적인 거 내 마음을 자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를 마칠 때 지치고 기력이 다한다면 그건 바나나를 움켜잡으려고 애쓰는 원숭이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치는 거예요. 지치고 막 지쳐서 힘들어서 막 그러는 거는 막 애쓰고 애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나은 상품을 창안하면 문턱이 닳도록
세상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려오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머리 싸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제일 희망적이고 좋아하는 문구예요. 성공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딱 한순간이 걸립니다. 딱 한순간이 걸린다 그랬어요. 딱 한순간이다. 한순간이 걸리기 위해서는 밖에 있는 것을 보고 판단 분별을 해야 될 것이냐, 밖에 보고 있는 저 속에서의 내 마음으로 와서 이 마음을 잡고 볼 것이냐, 내 마음의 흔들림에 내면을 볼 것이냐, 외부로 볼 것이냐. 외부에 보는 거는 내 흔들림 때문에 보이는 것인데 그 흔들림을 또 보고서 막 또 있잖아요.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한순간에 좋아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제 마음부터 자꾸 보는 거예요. '내가 카톡 이거 보고 있네.' 스탑. 어제는 누가 그랬어요. 카톡 보지 말라고. 휴대폰부터 보지 말라고. 저도 스태프 어제 그 얘기 듣고 '아 미팅을 해 드리면서 해 드린다기보다 같이 교류되고 있구나, 에너지가.' 근데 그런 것들을 느껴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노하우, 이제 사소한 잔잔한 것들도 이렇게 귀에 들리는 거야. '맞다. 나도 휴대폰 보는데. 맞다. 나도 지각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같이 인제 공감되는 거,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또 인제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면을 봐야지 되는 거지. 내면을 보고 내면을 보는 거는 200, 의식 수치 200, 용기를 내는 거. 두려움에 외부를 보는 거는 100, 200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밖에만 보고 있고 내면을 보지를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내면을 용기를 내서 내면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글을 읽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실제로 알아듣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는 한순간이다. 그래서 아직은 모르는 어느 순간에 문이 열리고 그러면 우리는 사실 늘 알고 있었다고 속으로 느낍니다. 늘 알고 있었다고. 앞에서 이야기한 남자는 춤을 시작하자마자 자신이 이미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심리학상, 신경학상, 해부학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남자의 자네와 우뇌와 연결된 것일까요? 그러니까 자네와 우뇌 사이에 문이 열린 것일까요? 우뇌는 아날로그 컴퓨터와 비슷해서 만사를 아는 것과 관계가 있고 자네와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네는 디지털 컴퓨터와 비슷해서 아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니까 자네로 이해하는 부분은 자네예요. 자네가 굉장히 어느 쪽이 더 발달되었느냐는 거죠. 네, 어느 쪽이. 근데 좌뇌와 우뇌와 우뇌에서도 영적인 뇌는 또 다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공부를 하고 이 6 시에 반짝방에 들어오고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뇌가 자꾸 개발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이 뭐예요? 영. 영이 사람들은 처음에 저는 영 하면 이상했어요. 뭔지도 모르고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왜 자꾸 종교에서 갖다 써 가지고 이상한 종교, 뭐 이상한 종교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영성? 뭐 이러면 이상해 느낌이. 세상에서 안 좋게 신념화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실을 보고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잘못 한 가지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제가 인제 그런 거나 똑같은 거죠. 남자 능력 없어. 왜요? 그냥 아빠가 늘 술 주사로 엄마하고 돈하고 싸우고 난리치는 일들. 그러다 보니까 아빠는 또 오빠가 당신과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오빠를 굉장히 막 그러니까 너무 당신을 사랑했지만 못하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욕망과 저항이 심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좀 안 좋아하는 그런 행위들, 뭐 이렇게 막 굉장히 많이 이렇게 구박한다고 그러면 표현이 그렇지만 막 이렇게 야단치는 그런 행위들이 되게 많았었고, 그러면서 오빠도 지금도 혼자 살지만 스스로 헤어나오는데 헤매고 있는, 혼자 살지만 약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안의 남자, 아빠, 아버지, 오빠를 보고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능력이 없을 것이다라고 그냥 내 집안의 내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세상의 지구의 반인 남자들을 그렇게 보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랬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아 그게 아니네.' 그러면서도 제가 인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면서 제가 이 사업 설명을 들었는데 깜짝 놀라고 인제 동기부여가 됐던 분이 계세요. 어머 세상에 남자도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있구나. 처음 알았어요 그때. 이 일을 하면서. 근데 또 회사 사장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와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면서 바뀌기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신념은 바뀌진 않았었어요. 보이는 거는 다름을 있긴 있지만 내면에선 인정이 안 됐었던 거죠. 그 내가 보고 있는 거와 내 내면에서 느끼는 거는 다른 거죠. 그랬는데 인제 공부를 하면서 '아 이런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능력 있는 남편도 능력이 없게 만들고 능력 있는 아들도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했든 안 했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고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보느냐. 내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제 제가 계속 보면서 세상에 그 집안의 아빠, 오빠로 인한 그 아빠, 오빠도 뭐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빠, 오빠조차도. 아빠가 이상한 게 아니고 오빠가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내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지 밖에 외부에서 그렇게 일어난 것에 판단을 내가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면 엄마가 제일 힘들어했었고 엄마랑 오빠 때문에 힘들어했었기 때문에 저는 말 잘 듣는 딸이 되어야 되고 결국은 엄마가 힘들어하는 그 느낌을 제가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이걸 인제 알아듣고 해 오는 데까지 왔던 그 부분 때문에 오빠에 대한 아빠에 대한 저항감이 커요, 저희 딸도. 그거를 인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먼저 해결을 해야 이제 뭐 파장이 또 일어나겠죠. 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파장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제 보면서 영이라는 거, 영을 사람들이 영 하니까 종교에서도 교회에서 교회 뭐 이런 이상한 영 하면은 오히려 교회 뭐 이러다가 영 하면 뭐예요? 뭐 이상한 종교 단체 느낌이 이상해. 종교 단체는 뭔가 돈을 많이 우러내서 집안에 나를 뭐 정신과 재산과 모든 걸 빼앗아서 "나만 믿어라. 따르라." 이런 게 이단 종교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영성하면 "이상하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왜곡되어 있는 한 부분의 그 시각을 모든 사람들의 어떤 시각을 흐려 놓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영이라는 게 뭐냐는 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잘 없는 거예요. 영이 영은 에너지다. 에너지는 사랑 에너지, 의식이다. 의식,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 영이 사랑이구나. 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 에너지가 사랑이 있지만 마음이 가려져 가지고 그 영의 사랑이 제대로 회복되지를 않고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게 회복되기 위한 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왜 신념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내 마음에서 어떻게 나를 조작하고 있는지 마음에서 생각하는 거 믿는 대로 현실을 세상을 보고 있고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대로 세상에 보고 있는 대로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서 지금 규정 짓는 걸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이라는 게 에너지인데 에너지잖아요. 그 에너지, 의식, 사랑이 회복이 되는 그 영적인 내가 자꾸 인제 발전을 하는 거죠. 변형을 영이 이 영 에너지를 나를 볼 수 있는 이 에너지가 발전이 되고 이 마음을 뛰어넘어서 버리면 이게 영적인 게 엄청
변형이 되는 거죠. 좌뇌와 우뇌에서의 뛰어넘는 부분들이. 그럼 영적인 뇌가 발전이 되면 좌뇌도 발달이 되고 우뇌도 발전이 같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헷갈렸었어요, 저도. 근데 이제 공부를 자꾸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제가 좌뇌가 발달이 안 됐었다. 막 이러면서 공부 못했다. 나는 공부 못해서 컨닝도 했었다. 공부 못했다 소리도 자존심 상해서 이렇게 말도 못했었고. 예,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어요. 일단 공부, 이 영적인 공부, 영적인 의식 공부. 영적인 공부가 의식, 에너지, 내가 어떤 에너지를 쓰느냐는 거죠.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무꾼이 도끼를 갖고 있으면 나는 도끼를 갖고 있다. 도끼를 내 던지고 포크레인에다가 포크레인을 가지고 장착을 하면서 포크레인에 또 나를 싹 갈아가지고 그냥 풀 수 있는 포크레인이라고 또 생각도 했었고 요새는 또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도구는 똑같이 들고 있는 거예요. 금으로 만들어진 막 도끼를 들고 있는데 도끼를 들고 있는 이 나무꾼의 힘이 가지고 온 힘이 100을 가지고 왔어. 20을 가져온 사람도 있고 100을 가져온 사람이 있고 1000을 가져온 사람이 있겠죠.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제가 100을 가져왔으면 100을 다 쓰고 나서 12년 전에 고갈이 된 거예요. 그랬다가 원래 등치는 커요. 왜냐하면 1000을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0을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다 있는데 이 나무꾼이 도구는 들었어. 금으로 장착을 해서 근데 사람들은 이 나무꾼의 에너지가 빠진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나무꾼의 에너지가 내가 나를 모르니까. 내가 나를 보지 못하니까. 내가 나를 나무꾼이 힘이 있는지 없는지 보질 못하고 이 도끼만 들고 막 있잖아. 도끼가 이상하네. 도끼가. 어? 도끼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금을 장착을 해서 다이아몬드를 붙여놓은 이 도끼가 이상해. 모자를 안 쓴 것 같아. 쌍꺼풀 수술을 안 한 것 같아. 여기다가 뭔가를 리본을 달아야 될 것 같아. 모자도 씌워야 되고 화려한 옷을 더 입혀야 돼. 하얀색 밝은 옷을 입혀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이건데 도끼는 도끼인데 이 도끼를 내가 쓸 수 있는 이 나무꾼의 에너지가 1000인데 내가 100을 쓰고 있는지 200을 쓰고 있는지 350을 쓰고 있느냐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봐야 하는데 이 나무꾼의 에너지를 어떻게 그걸 보질 않는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거. 나무꾼이 내가 내 힘을 장착을 해서 내 힘, 내 에너지, 나무꾼이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높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으로 200 이하에서 헤매고 있었는 거예요. 도끼를 들고 그냥 휘청휘청 그냥 갖고 왔는 에너지를 가지고 막 다 쓰고 고갈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350을 억지로 했던 350이죠. 100을 진짜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은 아니었었어요.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350이 아니라 그냥 해야 되니까. 내가 이뤄야 되니까 그냥 가져왔는 에너지를 가지고 막 썼던 것 같아요. 수용이 안 됐어요. 어느 정도 이루고 딱 나니까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수용이 안 됐었던 마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근데 너무도 이제 복이 많았던 거죠.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의식 수업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보는 거예요. 내 에너지가 지금도 100이 나오고 200이 나왔다 또 100이 나와서 125가 나오고 집착을 하고 저항하고 분노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내가 그랬다고 가로채버리고 여기서 200 이하에서 있는 나를 보고 이제 아침에 또 올라가고 평정심, 편안함, 균형을 잡는 흔들림이 없는 250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뇌와 좌뇌는 이성적인 거를 굉장히 빠르게 이해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좌뇌가 정말 많이 발달이 되었구나. 우뇌도 뭐 발달이 되어 있는데 우뇌도 뭐 모방하는 것도 좋은 거고 뭐 아마 영적인 뇌가 더 발달이 되면 창의성은 더 아마 이렇게 또 우뇌가 더 발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발전하려면 영적인 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의식, 에너지에 대한 나에 대한 공부를 자꾸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 자네와 운해가 문이 열린 것일까? 컴퓨터가
우뇌는 아날로그 컴퓨터와 비슷해서 만사를 아는 것과 관계가 있고 자네와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네는 디지털 컴퓨터와 비슷해서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자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선형적인 자료 처리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네로 춤을 추는 것은 골치가 아프고 왜요? 자네로 춤을 추는 거는 처음 이 남자가 우리도 춤을 출 때면 오른손 왼손 막 제가 인제 뻣뻣해 가지고 춤을 잘 추고 싶은데 엄마의 "너는 왜 이렇게 뻣뻣하니?"라는 걸 6살 때 소리를 듣고 잘 추고는 싶은데 완전 몸치는 아니고 잘 추는 건 아닌데 인제 몸치는 아니지만 뭔가 거기에서 뻣뻣해진 그 느낌에 오른손 왼손 어떻게 해야 되나? 오른손 왼손 뭔가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자네로 생각하면서 춤을 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선생님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추세요." 하고 얘기를 하니까 또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그냥 추세요." 하니까 이씨 하면서 지는 잘 춘다고 그냥 추래. 그러니까 근데 그 음악의 그 흐름에 따라가야 되는데 내 몸을 맡기고. 그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잔해로 생각이 되는 거야. '오른발 왼발? 오른손 올려야 되나? 힙 돌려야 되나?' 뭐 막 인제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잔해로는 한계가 있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춤추는 게 안 되는 거죠. 잔해로 되는 거는. 잔해로 해 보세요. 오른발 왼발 뭐 해야 된다 막 이러면 뻣뻣하죠. 더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잔해로 춤추는 거는 그래 골치 아프고요. 뻣뻣하고요. 아유 막 그냥 그래요. 그래서 어색하고 따분하고 진 빠지고 즐겁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공도 잔해로 하는 거는요. 진 빠져요. 많은 사람들이 진이 빠져 있구나. 잔해로 하다 진이 빠져 있다라는 거를 진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잔해는 바나나를 잡으려고 분투하다 스스로 탈진하고 우리를 탈진시킵니다. 여기서부터는 인제 내일부터 해야 되겠죠? 내일부터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잔해로 어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꾸 그 느낌에 집중하고 누구 느낌. '아 쟤는 느낌이 이상해. 쟤가 저랬어.' 세상을 보고 밖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을 보고 밖을 판단한 그것이 누구예요? 나라는 거. 대충 회피하는 게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대충 넘기지 말고 자세히 한번 이렇게 관찰해 보는 거. 그래서 저기서 느껴지는 생각들 올라오는 게 다 내 거라는 거. 그럼 내가 어디서부터 올라와서 이렇게 됐는지를 한 번씩 계속 각성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우리는 다 잘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즐거운 하루도 보내시고요. 내일 6 시에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내일 만나 뵙고요. 월요일 날은 쉬고요. 저 행사를 가거든요. 네 천안에 행사를 가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쉬고 제가 내일은 수업이 있고 월요일은 없습니다. 네.